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박정훈입니다. 네, 3월 30일 월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세 방지를 위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평온한 일상생활을 되돌려주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강력하게 이 돌아오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강조해도 막 우겨도 실체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요즘에 산불 많이 나잖아요. 불조심과 이 사회적 거리두기는 꼭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정말 몇 번을 말씀을 드렸지만요. 다시 한번 강조를 해봅니다. 외식, 모임, 여행은 당분간 연기하시거나 조금 절대 가지 마시고요. 또 기침이나 발열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출근도 삼가주시고 또 꼭 필요한 외출이 아니라면 가급적 외출도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가끔은 이제 출근하기 싫어서 거짓으로 기침한다고 하시는 분 계신데 이건 절대 안 된다는 거. 할 일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사람 간 신체 접촉 피하기 그리고 이 거리가 참 예뻐요. 이름이 2m 건강거리 유지해 주시고 손 씻기 늘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플러스에서 또 한 가지가 까먹었어요. 기침 예절이잖아요. 콜록콜록 할 때 꼭 이렇게 이게 아니고 소매를 꼭 가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무실이나 집 주변에 환경을 좀 소독하고 환기시키는 거 철저하게 지켜주시는 6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그게 국민 행동 지침이거든요. 힘들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지켜야죠. 그러니까요.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꼭 지켜주셔야 될 게요. 손 꼼꼼하게 씻는 거는 당연하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던 건강거리두기 꼭 지켜주셔야 되고 또 직장 내에서 공용으로 활용하는 공간이 있는데 당분간은 그런 공용 공간도 조금 사용을 자제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불편한 말씀 좀 여러 번 드리고 있는데 또 그 컵 그리고 이제 식기 이런 것도 이제 개인용품을 좀 쓰시면 어렵겠지만 좋을 것 같고 요 짠한 얘기인데 식사할 때 마주보고 하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더 마주보시지 말고 거리 조금 두셔서 식사하시는 모습 그리고 퇴근 후에 사람 너무 그리워합니다. 요즘에 사람들 만나고 싶고 함께하고 싶지만 약속 가급적 좀 잡지 않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꼭 약속 해주실 거죠? 자, 계속해서 이번 주 날씨가 궁금한데요.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따뜻한 날 이어지면서 꽃이 많이 폈는데 계속 따뜻한가요? 네, 벚꽃과 개나리가 활짝 피면서 봄의 색이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바깥 활동 자제해 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날은 따뜻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대전이 8.5도로 다소 쌀쌀한데요. 한낮에는 햇살이 내리쬐며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진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건강관리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이 날이 따뜻해지면 미세먼지 걱정이 되기 마련이시죠. 오늘 공기질은 깨끗하겠지만 오전에 일시적으로 세종과 충남은 미세먼지 농도가 약간 높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 대기는 점점 더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내륙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만큼 불씨 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대체로 맑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천안 17도, 세종과 대전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15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m 이하로 매우 낮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겠고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 주말에 일교차는 컸지만 꽃들이 너무 예쁘죠. 벚꽃이 그냥 그런데 참으셨던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주말 어떻게 보내셨나 여쭤보는데 경임 씨는 집순이. 역시 집. 저는 자발적 집순이기 때문에 원래 자발적이에요. 원래 집순이요. 원래 집순이지만 요즘에 제일 잘 어울리는 트렌드네요. 그럼요. 그런데 자발적 집순이도 너무 집에만 있으니까 조금 답답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이었나 저희가 랜선 집들이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저도 봄맞이 인테리어를 살짝 바꿔봤습니다. 거창한 건 아니고요. 쿠션 커버를 좀 바꿨다거나 가구 배치를 조금 바꿔봤는데 시간 잘 가던데요? 그래요? 와, 훌륭한 일을 하셨네요. 그럼요. 맞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다 보니까 사실상 요즘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잖아요.
혼술이 아니고요. 요즘에 그래서 홈술족, 홈술족. 홈카페족 등 홈카페족. 다양하게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한 조사에 따르면요, 뭐 코로나19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세대별로 조사를 했는데 저는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밀레니엄 세대 많이 조금 우기네요. 네네네. 밀레니엄 세대고 장상아 리포터도 저랑 같은 네네. 밀레니엄 세대고요. 또 저보다 아래 세대인 Z세대. 아 요즘에. 네, Z세대 분들은 본인이 걸리는 것보다는 우리 가족이 걸리진 않을까 더욱더 걱정을 한다고 합니다. 네. 우리 구한말 세대, 아니죠. 네, 386 세대. 이리 오너라. 박정훈 구한말. MC는 네. 어떠신가요? 사실 저희 또래들은 네. 아마 그 생각할 거예요. 가족들이 다 있고 한데 나라 걱정을 좀 할 것 같아요. 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이 힘들 거라는 예측을 하기 때문에 나라 걱정을 하지 않겠나. 제 자신도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특히 또 윗세대 분들은 이런 마스크를 착용하는 걸 조금 더 신경을 쓰신다면 Z세대처럼 이 젊은 세대들은 뭐 손소독제며 오. 손 씻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그렇군요. 방역을 한다고 합니다. 네. 저는 이번에 이 코로나19로 준비성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차 곳곳에 이제 막 세정제 꽂아놓고 네. 현관에 하나, 마스크도 혹시 빠먹고 나올까봐 뭐 가방에 2개씩. 그리고 이제 어디서 마스크 생기면 막 이렇게 챙겨놓고. 아유, 그게 참 좋은 것도 많이 생겼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사진 사연 주제 이래서 코로나 얘기했잖아요. 네. 코로나에 대처하는 나만의 비법. 좋습니다. 괜찮죠? 네.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네. 뭐 코로나19를 위한 뭐 나만의 비법, 그 어떤 사진이든 좋으니까요.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니까 네. 또 많이 참여해주세요. 자, 이제 월요일인데요. 월요일은 마을탐구대장 장상아 리포터 둘이 같이 합의하에 뭐 밀레니엄 얘기하셨는데 Z세대 아닙니까? Z가 아니고 저기 X세대 아니에요? 아니에요. 밀레니엄 세대 밀레니엄. 마을탐구대장 왔습니다. 오늘. 계속 우기고 계신데 우리 장상아 리포터는 자기만의 코로나 대처법이 뭐 있을까요? 저는 선택 가능한 외출은 웬만하면 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소독을 그렇게 잘해요. 휴대폰도 하고 운전대도 하고 많이 깨끗해졌어요. 이전보다. 네. 평상시 깨끗한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요. 저는 아무래도 좀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잘 먹고 또 잘 씻고 좀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오늘 소개해 주실 곳은 또 짜릿한 손맛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 다녀오셨다면서요? 네, 오늘 다녀온 마을은요. 소개해드릴 마을은요. 요즘 한창 제철을 맞아 살이 통통하게 오른 바지락 볼 수 있고요. 또 바다 한가운데서 낚시를 즐기면서 아름다운 낙조까지 감상할 수 있는 마을입니다. 홍성 서부면 국리로 함께 떠나보시죠. 우리가 모르고 있던 마을 이야기,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다정다감 이웃들을 만납니다. 정답고 즐거운 마을 탐구 생활. 오늘은 서해바다를 터전 삼아 바다가 내어준 보물 같은 해산물로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는 곳. 홍성 국리로 떠납니다. 아름다운 천수만이 그림처럼 펼쳐진 홍성군 서부면 국리포구를 찾았는데요. 이곳은 하리마을과 원당마을이 어우러져 국리어촌계가 형성된 곳입니다. 짠! 제가 오늘은요, 홍성 8경으로 꼽히는 국리포구에 나왔습니다. 야, 오랜만에 바다 보니까 정말 속이 확 트이는 기분이 드는데요.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만나러 가면 되는 건가요?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바다에 왔으니까 생선 잡거나 굴, 주꾸미 뭐 이런 거 아닐까요? 힌트는 없는 건가요? 힌트는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게 오늘 마을 탐구의 힌트예요. 골똘히 생각해봐도 와리송한 힌트. 생각보다는 일단 여기 어르신들 만나서 물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탐구하러 가보죠. 홍성 국리에서는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탐구대장님 늦었습니다. 빨리 입으세요. 늦었어요? 늦었어요. 지금 물때가 네. 들어가야 되거든요. 빨리 입어야 될 것 같아요. 얼른 입고 안으로 들어갈게요. 힌트도 묻기 전에 다짜고짜 옷부터 갈아입으라는 어촌계장님. 빨리 오세요. 막 뛰어요, 뛰어. 네, 빨리 갈게요. 전속력을 다해 도착한 곳은 열심히들 바지락을 캐고 있는 물 빠진 서해바다 한가운데
늘 손에 못 터다셨나 바지락 캐는 손들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여기 홍성 국립포구 바지락이 좋은 이유가 있어요? 청정 해안 지역이라 오염도 하나 안 되고 진짜 맑아요. 물을 먹어도 괜찮을 정도로 그렇게 맑아요. 저 같은 이제 노년기에 들어선 사람 근육을 튼튼하게 하고 네? 그것도 있지만 타우린 성분이 또 많아요. 이게 숙취와 간 기능 그 건강에 진짜 좋아요. 이거는. 몸에 좋다는 소리에 저도 바다의 봄을 참고 갯벌에서 두 팔 걷어붙이고 열심히 바지락을 캤는데요. 정말 실하죠? 회장님! 예.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탕부대장님이 다 하신 거예요? 여기에 3분의 1은 제가 캐고 솔직히 얘기해야지. 3분의 2는 어머님이 도와주셨어요. 그치, 허리도 많이 캔 거지. 제가 오늘 이 바지락으로 된 음식을 먹으려고 열심히 지금 노력했어요. 육지 가서 우리 국리 바지락, 알 꽉 찬 바지락 요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바지락 요리. 제가 이거 끌고 가야겠다. 3월부터 7월까지 수확되는 바지락은 지금이 가장 탱글탱글하고 살이 꽉 차 맛있을 때라고 하는데요. 열심히 캔 바지락을 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오늘 지지고 볶고 삶고 바지락 요리 4종 세트를 제대로 선보여 주신다는데요. 이 제철 맞은 바지락 매달 맛있게요. 여러분 보기만 해도 군침 도시죠? 근데 신기한 게 이 국물이 진짜 뽀얗네요. 잘 여물고 여기 천수만 바지락은 엄청 맛있어요. 근데 맛을 볼까요, 어머니? 네, 맛 한번 드셔보세요. 뭐부터 먹을까요? 이게 뿌르니까 이거부터 한번 먹어봐야겠다. 소리부터 맛있는 바지락 칼국수. 맛있어요. 엄청 맛있어요. 저도 아까 바지락 좀 캤거든요. 근데 진짜 맛있다. 막 제철이라 바지락이 적당히 연글고 이게 조금 탱탱해요, 탱탱해요. 한 5월이나 6월쯤 되면은 너무 연글어서 맛이 덜하거든요. 지금은 연하고 부드럽고 달고 맛있을 때예요. 멈출 수 없는 강렬한 바지락 요리의 유혹. 바지락 칼국수에 전 무침 탕까지 진짜 최고예요. 배부르다. 잘 먹었습니다, 어머니. 네, 잘 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저는 그럼 이제 다음 마을 탐구를 하러 가볼게요. 예. 바닷가에서 한창 낭맞은 젖어 있는데 저를 애타게 부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탕부대장님. 아침에도 늦었고 빨리 와요, 빨리. 또 빨리 가야 돼요? 우리 여투는 항상 바빠. 이렇게 빨리 입으시고 요 배 타고 이렇게 안전하게 잘 다녀오셔요. 이걸 또 입어야 돼요? 구명조끼 입어야 당연히. 알겠습니다. 나가려면 이게 필수예요, 필수. 안전하게 채비하고 승선 출발! 영문도 모른 채 배에 올라탔지만 푸른 파도를 가르며 달리니 무겁던 스트레스가 싹 날아가는 기분입니다. 잠깐만 둘러봐도 규모가 엄청나요. 이 전국 최대 규모의 이 낚시 공원입니다. 약 한 5,000 제곱미터, 그리고 평수로 따지면 한 1,500평 이상 이렇게 되죠. 와, 그럼 여기서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모여가지고 낚시 많이 하시겠네요. 네, 밖에 가에 있는 데에서는 이 자연식 이 낚시를 즐기실 수 있고, 그것은 가두리도 운영하는데 거기는 입어식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종류로 하시고, 특히 낚시를 안 하신 분들도 입장을 할 수 있고 가족 단위로 오셔가지고 즐길 수 있는 공원입니다. 주로 4월부터 11월 말까지 운영되는 천수만 해상낚시 체험공원. 짜릿한 손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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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와, 3마리씩이나. 여기서 낚시하면 좋은 점이 뭐예요? 편의시설이 잘 돼 있고 공간이 넓어가지고 가족이나 여러 사람들이 와서 놀기도 좋고 회식 자리도 좋고 고기도 잘 나오고 마음껏 땡기지 이런 자리가 어디 있어요 이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개장 날짜가 불투명하지만 봄철 우럭과 참돔, 감성돔, 농어 등을 낚을 수 있는 최고의 장소랍니다. VR! 낚시터 선착장에 내리자마자 눈에 띄는 건물 하나가 있었는데요. 아니, 이 불길한 예감은 뭐지? 임시유관 출입 통제. 코로나19 때문에
저희 구경하고 싶었는데 아쉽게 됐네요. 여긴 다음에 와야 될 것 같아요. 홍성조류 탐사과학관은 볼 수 없었지만 운 좋게 만난 국립포구의 낙조. 수평선 넘어지는 저녁해는 정박한 배와 어우러져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이 됩니다. 역시 듣던 대로 이 국립포구의 낙조 풍경 정말 아름답습니다. 붉게 물든 바다의 모습을 보니까 왠지 모르게 위안을 받는 느낌인데요. 여러분들도 이 풍경 보시고 위안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홍성국리. 너른 바다를 품고 있는 이곳은 매일매일 행복이 넘쳐납니다. 일단 바다가 있어서 좋고요. 여기 앞에만 나가도 굴하고 바지락이 천지 널려져 있어요. 부지런하고 몸만 건강하면은 여기는 낙원이에요. 저희 마을은 설처럼 휘었다고 해서 국리라는 지명이 붙어 있어요. 해넘이가 갈 때는 낙조가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한 폭의 그림 같고 저희들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고 실제 그 전문가들이 와서 봤을 때는 참 너무 좋다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그 전국에 계신 분들이 국립포구에 바지락이라든지 굴, 해산물을 많이 드시고 이 어려운 것을 다 극복해서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바람입니다. 우리 국립포구를 많이 찾아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드넓게 펼쳐진 천수만을 앞에 두고 있어 경치가 아름답고 바다가 내어주는 싱싱한 해산물들을 즉석에서 맛볼 수 있는 홍성국리. 오늘도 주민들은 누구나 오고 싶은 어촌 마을을 만들며 희망을 건져 올리고 있습니다. 와, 오래간만에 탁 트인 바다 보니까 네. 그냥 영상으로나마 눈 호강한 기분이 싹 드는데 네. 조금 속상한 게 있어요. 바지락이 어떻게 이렇게 살이 탱탱해. 그러니까요. 아침에 저희들 공복이잖아요. 네. 이게 식욕이 쭉쭉쭉 텐션 그러니까요. 크크크크. 아, 속상하네. 네. 조금 죄송스럽긴 하지만 정말 맛있었거든요. 많이 죄송해야 돼. 네. 이 바지락이 요즘 제철을 맞아가지고요. 정말 탱글탱글하고 식감이 제가 바지락 많이 먹어봤지만 이렇게 맛있는 바지락 정말 오랜만에 먹어봤거든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저도 지금 입에서 침이 고입니다. 사실 저희가 평소에 다 사이가 참 좋잖아요. 네. 아마 촬영 가셔서 저희 생각이 조금은 나셨을 것 같은데 어디 뭐 바지락 몇 알 없나요? 영상으로 찍어왔어요. 보여드릴게요. 뭐 그런 말 있었겠어요. 먹느라고 정신없던데. 예. 네. 다음번에 꼭 몇 알이라도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서 즐기는 그 낚시 기가 막힐 것 같거든요. 그렇게요? 네. 바다 낚시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이 해상낚시공원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주민들도 참 고민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오는 4월부터 조심스럽게 개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방침에 따라서 어떻게 바뀔지가 모르니까 이 해상낚시공원에 전화를 해보시고 연락을 한번 드린 후에 결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 네. 이름은 조금 어려워요. 현수만 해상 낚시 체험 공원. 네. 초보들도 할 수 있어서 연락하셔서 꼭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 저 홍성 조류 탐사 과학관은 장상아 리포터가 그냥 가기만 하고 못 봤잖아요. 네. 예, 빨리 코로나가 사라져서 사라져서. 구경도 하고 네. 또 저 해 질 때 얼마나 예뻐 그림 낙조가.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많이들 오시라고 그랬는데. 네. 홍성국리, 예, 우리가 빨리 갈 수 있는 날들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자, 함께했던 시간 정리하고요. 이제 아침에 퀴즈 함께하겠습니다. 네. 퀴즈를 풀면서 저희와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네. 퀴즈도 풀고 상식도 쑥쑥 쌓아보세요. 자, 오늘 아침엔 퀴즈 장상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네, 월요일 아침엔 퀴즈는 저와 함께 풀어보실 텐데요. 네, 모두들 준비가 되셨죠? 첫 번째 문제는요. 아까 낚시하는 장면 나왔잖아요. 이와 관련된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다음 중 플라스틱이나 나무로 만든 가짜 미끼를 이용해 고기를 낚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1번 원투 낚시, 2번 루어 낚시, 3번 흘림 낚시. 자, 어떤 걸까요? 가짜 미끼. 가짜 미끼. 잡힌 고기가 올라와서 속았다고 누워. 누워. 속아서 누워. 그리고 물에서 나온 고기들은 누워. 누워. 그래서 누워. 네. 이 누워. 이렇게 누워. 이런 비슷한 어감의 답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네.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걸까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2번 루어 낚시죠. 이 루어 낚시는 루어라고 불리는 가짜 미끼를 이용해서 물고기를 낚는 방식으로 루어는 작은 물고기나 곤충 등의 모양을 하고 있고요. 금속, 플라스틱, 고무, 비닐 등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흔히 말해서 뭐 세월을 낚는다 네. 뭐 이런 표현도 하는데요. 물고기가 잡힐 때까지 좀 오래 기다리셔야 하기 때문에 인내심이 필요한 일종의 스포츠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 짜릿한 손맛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잠시 후에 그 북미폭으로 떠나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정말 가서 너무 느껴보고 싶어요. 네. 이 맛 아는 사람은 알거든. 잘하실 것 같아요. 아니 네. 저도 그냥 세월만 닦아요.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문제 주세요. 네, 두 번째 문제. 요즘 이 꽃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 꽃에 대한 문제도 준비해봤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봄을 알리는 꽃으로 순백색 또는 자주색의 꽃잎과 달걀 모양의 잎을 가진 것이 특징입니다. 꽃눈이 붓을 닮았다고 해서 목필이라고도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목련, 2번 모란, 3번 영산홍. 네. 요즘 이 하얀 꽃이 또 너무 예쁘잖아요. 예. 이 나무 위에 딱 피어 있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막 보다 보면 정말 목에 경련이 올 때까지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 꽃이 너무 예쁘니까 아마 목에 그렇죠. 경련이 올 때까지. 경련이. 목에 경련이 올 아마 다 때까지.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정답 네. 픽 쏘면 하얀 홍련이 네, 어떤 꽃인지 다 맞추셨죠? 자, 그럼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1번 목련이죠. 나무에 피는 연꽃이라는 의미의 목련은 꽃이 아름답고 내한성과 내공해성이 좋아 조경수로 가장 많이 심는 나무인데요. 목련꽃의 매운맛은 점막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혈액순환을 도와 알레르기 비염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아침에 새벽녘에 이제 방송 출근하다 보면 네. 이제 우측 천변에 목련이 너무 예쁘게 네. 마음을 막 간지르거든요. 네. 약속 한 번만 하시고 마스크 착용하시고 사회적 거리, 안전거리 있잖아요. 네. 건강거리 네. 2m 두시고 목련은 금방 떨어지니까 목련 한번 살짝만 잠깐 보고 오시는 건 짧게, 예, 제가 네.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목련까지 만나봤는데 이제 세 번째 문제가 네. 되겠죠? 자, 세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이번 세 번째 문제 OX 퀴즈인데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선거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3, 2, 1.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권 나이는 만 19세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노래 두 곡 연관해서 갑니다. 저 거리 걸음 말아쥐고서 또 하나 뭔가요? 살구꽃이 필 때면 돌아온다. 순이가 이제 선거를 할 수 있어요. 투표를. 낭랑. 순이. 네. 네. 그렇죠. 그 그렇죠. 나이를 생각하시면 이게 O인지 X인지 쉽게. 공교롭게 그 나이 노래가 있어요. 두 곡이나. 네, 그리고요. 네, 조심해야 되죠. 이 나이는 또. 네. 정답 알아보겠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권을 갖는 유권자는 2020년 4월 15일까지 만 18세가 된 사람으로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 4월 16일까지 포함입니다. 네, 전 세계 국가의 약 92%가 만 16세에서 18세까지 선거를 할 수 있게 한다고 네네. 하고요. 그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만 18세 이상의 선거권을 주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제 선거권을 획득한 우리 유권자분들 선거일에 그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고3 학생들 많은데 참 설레겠어요. 네. 투표하는 투표, 것도. 네. 자, 벌써 이제 세 번째까지 왔거든요. 자, 네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주세요. 네, 네 번째 문제는 조금 쉬어가는 의미로 역사 문제 준비했는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함께 풀어보시죠. 3,
2, 1. 우리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과학기구를 제작함으로써 백성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문화정책을 추진한 조선 제4대 왕은 누구일까요? 1번 세종, 2번 태종, 3번 정종. 네, 뭐 이미 벌써 답을 고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보기 뒤에 좀 대왕을 붙여보면 또 유독 뭔가 착착 붙는 잘 어울리는. 잘 어울리는 보기가 있고 또 5만 원권이 나오기 전에는 이분의 얼굴이 그려진 그 초록색 화폐가 최고였잖아요. 네. 좋아합니다. 좋아하죠. 네, 많은 분들이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정답 확인해 볼까요? 정답은 1번 세종입니다. 성군 또는 대왕이라는 호칭이 붙는 세종은 이순신과 더불어 우리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인데요. 인재를 고르게 등용해 이상적 유교 정치를 구현했으며 조선시대 왕 가운데 가장 뛰어난 능력을 가졌고 많은 업적을 남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세종이 남긴 또 하나의 업적인데요. 금속활자 경자자가 올해 탄생 600주년을 맞이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공부를 좀 해왔어요. 근데 못 외워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네. 고려 금속활자와 태종 개미자에 이은 세 번째 금속활자지만 안정 등의 서체를 유지하면서 다량의 인쇄물을 찍을 수 있는 범용 금속 활자로는 세계 최초. 역시 세종대왕이시죠. 네. 자, 이제 5번째 문제 가야 될 텐데. 네. 5번째. 주시죠? 네, 5번째 문제 문학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풀어보실까요? 3, 2, 1. 영국 작가 조나단 스위프트의 풍자 소설로 여행가가 항해 도중 폭풍우를 만나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진기한 경험을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이 작품은 무엇일까요? 1번 15소년 표류기, 2번 톰소여의 모험, 3번 걸리버 여행기. 만화로도 영화로도 책으로도 다 보았던 건데 크거나 작거나 이 문제에 틀리면 걸리면 으아? 정말 이거 저 감동보다 재미있게 봤던. 맞아요. 예. 전 아직도 또 그 동화책 표지도 생각이 맞습니다. 나요. 부어 있고. 그러니까. 예, 맞아요. 예. 어떤 걸까요? 정답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이 뭘까요? 정답은 3번 걸리버 여행기죠. 걸리버 여행기는 조나단 스위프트의 풍자 소설로 주인공 걸리버가 항해 중에 난파해 소인국과 대인국, 하늘을 나는 섬나라, 말나라 등으로 표류해 다니며 기이한 경험을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당시 영국 서해상의 타락상과 부패한 정치의 모습을 신랄하게 비판한 작품입니다. 네, 걸리버 여행기까지 5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아침엔 퀴즈 함께했습니다. 장상아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봄이 왔어요. 네. 사방에 봄꽃이 정말 몇 가지가 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꽃이 만연하게 폈는데 우리가 쉽게 일상생활에 같이 꽃과 묻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저희가 좀 특별한 영상을 그렇습니다. 색과 향 그리고 맛으로 즐기는 봄 꽃차 소식 준비했는데요. 꽃차 명인과 함께 그윽하고 싱그러운 꽃차의 세계로 푹 빠져보시죠. 부쩍 따뜻해진 날씨에 움츠러든 몸도 한결 가벼워지는 기분입니다. 봄을 알리기라도 하듯 꽃들도 곳곳에 피어 존재감을 뽐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온전히 봄을 즐기기에는 지금의 상황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갈등을 잠시나마 해소시켜주기 위해 노기한 리포터가 출동했습니다. 삼척시 동막에 나왔습니다. 여기 오니까 진짜 봄 기운이 완연하게 느껴지는데 야, 여기 이 매화 핀 거 보이십니까, 여러분? 사실 요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계절은 또 이렇게 어김없이 봄이 오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낸다고 해도 계절이 바뀌는 이것도 모르고 지내면 너무 팍팍하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봄 소식, 봄 향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떤 건지 궁금하시죠? 가보시죠. 목련이 흐드러지게 핀 곳에서 작업에 열중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났습니다.
꽃차의 명인이라고도 불리는 주인공인데요.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야, 여기 목련나무가 있는데 뭐 작업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안녕하세요. 목련꽃 아직 안 폈는데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목련 차 만들려고요. 아, 목련 차요? 예. 아, 목련으로도 차를 만들어서 마십니까? 예, 목련 꽃차 만들려고 지금 요게 예. 딱 목련 꽃차 만들기가 가장 적당히 하고 딱 좋아서 더 목- 피기 전에 얼른 따려고. 아, 전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목련 꽃차라는 게 있다는 걸. 요 나무가 지금 제가 키가 작은데 저한테는 이렇게 따기 좋은데 이 신랑이 도와주지 않으면 못해요. 아, 저기 남편 되시는 분이시구나. 예. 안녕하세요. 예. 꽃을 딸 때 주의사항은 당연한 얘기지만 꽃이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인데요. 노기환 리포터도 조심스러운 손길로 거들어 봅니다. 희고 풍성한 꽃잎이 아름다운 목련은 꽃이 활짝 피기 전인 지금이 꽃차를 만들기에 적기인데요. 잎이 나기 전에 꽃이 금방 피고 지기 때문에 무엇보다 따는 타이밍을 잘 맞춰야 합니다. 향기에 취해 꽃을 따다 보니 어느새 한 바구니 가득입니다. 이제 다음 과정을 위해 목련을 한가득 안고 이동하는데요. 과연 다음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까요? 여기가 꽃차를 만드는 곳. 네. 네. 그래서 그런지 딱 여기 들어오니까 네. 꽃향기가 그러지. 정말 이야, 여기 보니까 뒤에 네. 이게 다 꽃차인 거죠? 네. 예. 요즘 같은 계절에는 이제 어떤 꽃들로 차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요즘은 생강나무꽃, 뭐 목련, 네. 그다음에 매화 이렇게 어. 펜지 이런 것들 하시면 아, 되겠습니다. 펜지도? 예. 네. 여기 뭐 매화 꽃차가 있어요? 예, 요게 매화꽃차예요. 아, 이게? 예. 아, 이게 매화. 예, 한번 향 좀 맡아보세요. 어우, 엄청 세게 닫아 놓으셨네요? 그 습이 들어갈까봐 아, 만지면 습기가 들어가면 안 파삭파삭파삭 되니까? 소리가 날 거예요. 매화 향기가 싹 나죠. 진짜네요. 숙취 해소에 좋습니다. 아, 매화차는요? 예. 그럼 이거를 그냥 이렇게 물에 우려내서 마시는 네, 거죠? 예. 아, 이거는 이거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많이 본 것 같은데 향기 제가 좀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네, 향기 좀 맡아보세요. 이거 제가 아는 거예요, 이거 향. 아이고, 우리 많이 맡은 그런 향인데. 아까 밭에서 맡았던 이 꽃입니다. 아, 이게 그러니까, 목련이에요? 예. 아, 이게 목련꽃차예요? 예. 목련 꽃잎만 이렇게 덮어 놓은 거예요. 아. 향기가 너무 좋죠.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아까 작업해온 이거를 예.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네. 목련꽃차는 어디에 좋죠? 비염과 코막힘, 축농증 이런 것이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처럼 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도 예, 괜찮겠네요. 예. 네. 일단 뭐부터 해야 되죠, 그러면? 예. 목련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카바가 있어요. 예. 이런 거는 이제 이렇게 떼주시고 아, 겉껍질을 벗겨내고. 처음 이제 밭에서 이걸 따가지고 오면 사실은 예. 한 2, 3일 정도 이렇게 좀 쉬게 해줘야 돼요. 여기 금방 따가지고 오면 싱싱해서 꽃잎을 우리가 따려면 예.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좀 시들렸다가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성격이 많이 온순해졌어요. 아. 그나마. 아. 예. 새로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일단은 한 하루 정도 말려주는 거예요? 하루 정도 자기 모양을 작게 해주면 네.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펴서 자기 모양을 만들어주면 여기 있는 이 꽃처럼 이렇게 색이 잡아지죠. 이건 무슨 꽃이죠? 이게 똑같은 요 꽃을 똑같이 이렇게 해놓으면 하루 정도 되면 이렇게 돼요. 아, 이거 목련이에요? 예. 근데 색깔이 노래지네요? 예, 하루 정도 두면 이렇게 돼요. 아. 요럴 때 이제 저는 아까 이거 멀리서 보고 예. 달걀 지단 붙여놓은 건 줄 알았어요. 전 붙이시나 오늘. 아, 색깔이 예쁘죠. 아,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군요. 예. 아, 수분이 다 요렇게 해서 없어지면서. 꽃차를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전자레인지에 이렇게 돌리는 방법도 있고 그늘에 말리는 것도 있고 또는 뭐 기계에다 집어넣고 이래 농사용 전기 이런 데다 하는 방법도 있고 있는데 예. 그런 거를 그렇게 하시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꽃 향이 날아갈 수도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색도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펜에다 덮어서 하는 거는 네. 그 꽃이 가지고 있는 맛, 향, 색을 다 자기가 안 빼앗기고 충분히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더 큰 꽃차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덮는다는 게 그러니까 이제 뜨거운데 이렇게
익혀준다는 거예요. 이거 손으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익혀준다 이거죠? 예, 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익혀준다는 뜻이에요. 아. 예, 수분이 많은 꽃이잖아요. 예, 얘를 예. 바로 여기다 올리면 예. 자기가 갖고 있는 수분이 있어서 열이 오면 여기 탁 붙어서 꽃이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수분은 일단 흰색이라서 정리를 먼저 해준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덮어줄 거예요. 열이 들어오기 전에 꽃을 예. 먼저 놓고 열은 나중에 예. 되기 전에 불이 들어오면 끄집어내서 또 식혀주고 또 덮어주고 식혀주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약하게 튼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이 꽃은 그 온도가 너무 높으면 이겨내지 못하고 네. 타버려요. 얼마나 더 끓여야 됩니까? 이 식힘과 덮어주는 거를 여러 번 반복하고 꽃이 바스락 거릴 때까지 해주는 거예요. 꽃잎을 말리는 과정에 이어 꽃차를 우리는 과정도 만만치 않은데요. 물을 끓이는 온도부터 차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잔을 데우는 과정까지 어느 하나 간단한 게 없습니다. 물을 붓자 저마다 자신의 빛깔을 자랑하는 꽃차가 탄생했는데요. 그 향과 맛은 어떨까요? 아, 선생님 이제 차 마실 준비가 다 됐네요. 네. 근데 이렇게 차 마시는 준비하는 걸 보니까 네. 이게 정성도 많이 들어가는데 조금 번거롭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이거 티백으로 만들어 갖고 이렇게 마시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예, 제가 수업하면서 네. 이제 차를 마시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하는데 수업하면서 이분들이 주머니나 포켓에 넣어갖고 핸드백에 네. 넣어갖고 다니면서 어디서든 마실 수 있게 수업 시간에 티백 작업을 해서 네. 이제 수업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갖고 다니면서 아무 데서나 편안하게 꽃차를 마실 수 있는 예,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물론 이렇게 제대로 한번 네. 마시는 것도 좋겠지만 네, 하여간 이 꽃차 네.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상당히 그 차분하면서 마음을 좀 안정시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떤 것부터 마셔볼까요? 어떤 것부터 들고 싶으세요? 목련꽃차요. 네. 여기에 먹는꽃입니다. 목련꽃차. 네, 한번 네. 드셔보세요. 뭔가 약간 좀 불을 상징하는 것 같은 네. 그런 색입니다. 예, 황금색이기 때문에. 네.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이 목련꽃도 같이 따고 네. 또 만드는 과정도 보고 그래서 이게 애쓰셨습니다. 얼마나 정성이 많이 들어갔는지 아니까 아까워서 못 마시겠는데요, 사실. 많이 드세요. 예. 좋네요. 깊이가 있네요. 네. 뭔가 이걸 마시니까 좀 마음이 안정되는 네. 것 같고. 편안하게 네. 해주고요. 마음을 정화시키거나 요즘같이 공해가 네. 많이 이러고 이럴 때 꽃차 한 잔씩 드시면 맞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것 같고 요새 또 코로나 때문에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우리 전체가 다 지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잖아요. 예, 이럴 따뜻한 때, 차 한 네. 잔으로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좀 싱싱한 꽃잎이 향긋한 꽃차로 태어나기까지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했습니다. 모든 과정을 겪어낸 꽃잎이야말로 가장 좋은 향과 맛으로 위안을 주는데요. 어려운 시기에도 어김없이 봄이 찾아왔듯이 보통의 봄도 보통의 일상도 금방 찾아올 겁니다. 지금은 따뜻한 꽃차 한 잔으로 아쉬움을 달래보는 건 어떨까요? 보기에 네.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맛도 좋다라는 네. 게 있는데 이 꽃차 하니까 일단은 알잖아요. 어떤 네. 꽃인지. 그러니까 그 느낌만으로도 근데 그 꽃차가 향기와 맛, 효능까지 함께 하니까 와우, 좋다. 네, 보기에도 너무 예쁘고요. 앞서 화면에서 3가지 종류의 이런 꽃차가 나왔는데 예. 아마도 목련차가 남성분들에게 좋다고 하니까 또 목련차를 가장 좀 선호하시겠네요. 아무래도 뭐 양희은 씨의 목련 노래도 있고 하얀 네. 목련. 그 목련차는 이제 면역력을 좀 높여준다고 그러잖아요. 네. 뭐 남성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이 계절에 맞춰서 목련차 한잔 하시는 거 참 좋을 것 같고 네. 꽃차 만드는 분의 저 정성을 생각하면 정말 잘 우려서 드시면 더 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저는 영상 보면서 다음 소식이 또 맛있는 빵 소식인데 목련차와 이 빵을 함께 먹으면 또 네. 얼마나 맛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목련빵이에요? 그건 아닐 거고요. 과연 어떤 빵인지 순천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바야흐로 빵의 전성시대. 푸짐하고 먹음직스러운 말발굽 모양 빵의 정체를 추적해보니 커다란 배가 뚝하니 나타납니다. 앙증맞고 귀여운 요 녀석은 도대체 뭘 품고 있을까?
달콤한 앙금과 더불어 순천만 갯벌의 기운이 깃들었다는데요. 순천 특산물의 빵빵한 변신. 그 달콤한 세상으로 들어가 봅니다. 세계 5대 연안 습지 순천만입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뻥 뚫리는 바다와 갈대숲, 차진 갯벌이 조화를 이루는 대자연의 품이죠. 오늘 빵 먹는다고 했는데 바닷가에 왜 온 거예요? 빵집 없는데요? 여기 네. 빵이 있습니다. 빵이 있다고요? 이 바닷가예요? 찾아오실래요? 찾아보라고? 일단 뭐 한번 가볼게요. 뭐 의심스럽지만 가보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갯벌로 성큼성큼 들어가 보는 용감한 예지 씨. 드넓은 갯벌에서 빵과 관련한 힌트를 얻을 수 있을지 의심하던 찰나 범상치 않은 분을 만났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서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우리 보물 창고 보고 있어요. 창고. 보물 창고요? 네. 여기 뭐 빵 재료라도 있는 거예요? 네, 빵 재료가 요 밑에가 있는데 네. 칠개가 오늘 바람이 불어서 추우니까 다 들어갔네. 요 칠개가? 구멍들이 전부 다 칠개 들어가는 대문이에요. 아. 요 구멍들이. 이 구역의 주인공은 나야 나를 외치면서 순천만 갯벌을 점령한 칠개. 갯벌에 차고 넘쳐서 칠개라는 이름을 얻은 이 녀석들은 오염되지 않은 뻘에서만 사는 청정한 자연의 산물입니다. 순천에서 네. 그럼 나고 자란 그 칠개로 빵을 만드시는 거네요. 네. 네. 뭐 사람도 순천산이고 칠개도 순천산이고 네. 쌀도 순천산이고 자 모든 것이 순천산입니다. 아 그러면 그 칠개 이용해서 예. 빵 만드는 것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갑시다. 네. 갯벌을 논일던 칠개가 노릇노릇한 빵으로 변모하기까지의 과정과 비밀을 전격 공개합니다. 칠개를 빵에 넣는다는 신박한 발상에서 시작된 칠개빵의 대장정.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혼자 걷느라 김용환 대표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네요. 대표님, 순천만 칠개빵은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뭐가 들어가요? 칠개빵이니까 칠개가 들어있죠. 칠개요? 예. 구웠어요. 원적외선 방법으로. 네. 그 고온 사우나 한 걸 응용해서 예, 원적외선으로 이렇게 구워서 네. 100% 구워가지고 만든 건조시키는 그 칠개. 우선 뭔가 지구상에서 나만 갖고 있으면 뭔가 특별한 걸 만들어서 그다 국리 중에 우리 집 앞에 널려 있는 칠개를 식품화로 만들 계획을 해서 고생 좀 많이 했습니다. 건조한 칠개를 통째로 분쇄하면 비싼 몸값 자랑하는 칠개 가루가 되는데요. 이 가루는 칠개의 영양을 고스란히 품고 있으니 키토산과 타우린, 칼슘과 비타민, 셀레늄까지 영양이 넘친다 넘쳐. 정직한 빵을 만들자 해가지고 그때부터 쌀을 갖고 계속 연구하고 시행착오하고 온 집을 그 반죽 천지를 만들어갖고 한 8개월 만에 완성을 시켰습니다. 어렵사리 개발했다는 칠개빵, 그 맛이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요. 소화가 잘 되는 쌀가루와 유정란까지 칠개가루와 어울리는 고급 재료만을 엄선해 반죽을 만들고 달콤한 팥 앙금을 넣어 구우면 둘이 먹다 셋이 죽어도 모를 칠개빵 완성! 칠개를 쏙 빼닮은 비주얼의 칠개빵을 입으로 쏙! 많은 분들이 이 맛 때문에 또 찾아오시고 그러세요. 엄청 맛있던데요? 쌀가루가? 맞아, 그죠? 그 아까 저 안에서 맡았던 그 칠개의 고소한 향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깜찍한 모양새와 찰진 식감, 풍부한 영양까지 3박자를 두루 갖춘 간식계 샛별 칠개빵. 모두의 입맛을 사로잡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게가 약간 씹히는 맛이 있으면서 고소하고 담백해요, 맛이. 칠개가 들어가 있어서 식감도 좋고 질리지도 않고 고소하고 맛있어요. 달콤하기도 하고. 앙증맞은 비주얼에 영양까지 꽉꽉 채운 작지만 강한 녀석. 우리의 먹방 꿈나무도 야무지게 음미해 보는데요. 향긋한 커피 한 잔과 함께 한다면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이 찾아들겠죠? 여기 순천만을 보면서 이 칠개빵을 먹으니까요. 순천만이 입안으로 통째로 다 들어온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눈도 행복하고 입도 더 즐거운 것 같습니다. 순천을 품은 또 다른 빵을 찾아 나선 곳은 농산물 도매시장.
품질 좋은 과일들이 즐비한 이곳에선 어떤 주인공을 만나게 될까요? 빵 먹으러 온 건데 여긴 또 왜 온 거예요 지금? 여기도 빵이면 네. 힌트가 있어요. 빵에 대한 힌트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일단 찾아볼게요. 순천을 대표하는 과일이라면 복숭아? 단감? 매실? 너무 많아서 두리번 갸우뚱하던 중에 범상치 않은 기운을 품은 2인조를 만났습니다. 요리조리 살펴보고 향도 맡아보는 깐깐한 분들에게서 달콤한 빵 냄새가 난다 나. 혹시 빵 만드시는 분들 아니세요? 맞아요? 네, 맞아요. 지금 여기서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지금 빵 만들 때 쓰려는 지금 네. 과일 배 사러 왔습니다. 빵에 배가 들어간다고요? 네. 이 배요? 네. 배로 만든 빵 특급 비밀을 공개합니다. 26년 전 문을 연 이후 순천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오래된 동네 빵집이 배빵의 산실. 150여 가지나 되는 빵을 만드는 이곳에서 굳이 왜 특산물 빵을 고안하게 됐을까요? 순천에서 나는 특산물로 이제 빵을 만들어 보자 했는데 그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있었지만 배로 만든 빵이 그렇게 많이 있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도전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배를 이용해서 이제 빵을 만들게 됐습니다. 오랫동안 받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순천의 특산물을 이용한 빵을 만들기에 도전. 오랜 시행착오 끝에 개발한 배빵은 나간 지역에서 나는 고품질의 배를 주재료로 하고 여기에 좋은 부재료를 더해 정성껏 만들고 있습니다. 사장님 여기서는 지금 뭘 만드는 거예요? 이제 배빵에 들어갈 충전물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하고 네. 이제 꿀인데 꿀도 잡꿀. 순천에도 원래 향매실이라는 게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가져온 매실청으로 졸이고 있어요. 비싸진 않아요? 단가가 올라갈 것 같아요. 단가 계산하고 장사를 하면 장사가 네. 안 되죠. 수판 엎어놓고 장사를 해야지 맛있는 걸 만들죠. 캬, 명언 제조기 사장님 칭찬합니다. 이렇게 정직한 철학을 갖고 빵을 만드는 만큼 오래된 맛집으로 사랑받는 거겠죠? 꿀과 매실에 졸인 배를 듬뿍 넣고 정성까지 더해 만드는 배빵은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다는 이 집의 시그니처 메뉴로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와, 배빵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이거 먹어봐도 되는 거예요 지금? 네, 된 지금 거예요? 잘라드릴게요. 네. 맛있게 드십시오. 겉바속촉인데요? 네. 요즘 유행하는? 그죠? 겉에는 되게 바삭하고 안에는 샤베트처럼 샤베트 녹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지금 여기 보이는 게 이게 배거든요. 이 빵 사이사이에 지금 네. 배가 있어요. 달콤한 배가 보석처럼 영롱하게 박힌 배빵. 영양 만점에 식감도 굿입니다. 근데 이렇게 전국적으로 배를 넣어서 만드는 빵집이 많아요? 거의 없을 겁니다. 들어보셨어요? 저요? 배로 만든 빵? 저는 배 넣어서 만든 빵 처음 들어보고 처음 먹어봐요. 이게 이제 공정이 너무 까다롭다 보니까 네.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배 깎아가지고 다 깍두기 맹기를 썰어서 졸여야 되지 이게 공정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빵집에서 하기에는 좀 힘든 공정이죠. 손이 많이 가서. 예. 어렵사리 만드는 배빵의 인기는 연일 상종가. 출시 3년 만에 150여 종류의 빵 중에서 판매율 3손가락 안에 드는 베스트셀러에 등극했습니다. 일단 배로 만든 게 너무 특이하고 또 여기 순천에 놀러 왔는데 나간이 배가 유명한지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특산물 만들어 놓으니까 너무 배가 유명한 것도 잘 알겠고 또 이 빵 때문에 여기도 더 놀러 많이 오실 것 같아요. 관광객들에겐 순천하면 떠오르는 빵으로, 단골들에겐 늘 그리운 먹거리로 길이길이 남을 배빵. 우리 지역 특산품을 넣어서 빵을 앞으로도 계속 만드실 생각이신 거예요? 네, 이제 나아가야겠죠. 그리고 순천에서 또 이제 오래됐고 이제 그리고 특산물을 좀 살려보고 싶어요. 저희 순천 지역의 유명한 월등 복숭아 그리고 순천 미나리 뭐 이런 거를 활용해서 빵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고 이제 차근차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청정한 순천의 자연을 고스란히 품고 만드는 이의 사랑과 정성까지 깃들었으니
이만한 빵이 세상 어디에 또 있을까요? 맛과 영양, 비주얼까지 삼박자를 두루 갖춘 특산물 빵으로 입안 가득 순천을 느껴보세요. 이 순천의 특산물로 만든 거잖아요. 네. 칠개빵. 궁금하고 네. 배빵인 줄 알았더니 그 배빵이 아니네요. 네. 배빵도 참 맛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두 가지 빵 모두 개발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하거든요. 포기하지 않고 열정을 가지고 쭉 이어오셨기 때문에 지금의 인기를 누리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네. 아무래도 믿을 수 있는 식재료가 맛과 영양을 또 좌우하잖아요. 네. 연구도 해야 되겠지만 순천의 특산물로 만든 여러 가지 제품들 또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또 날씨 알아봐야 되겠죠?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봄 기운이 완연히 지니 마스크 속 세상이 더욱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바깥 활동 자제해 주시고 사회적 거리 두기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날은 따뜻하겠습니다. 한낮에 햇살이 내리쬐며 대전이 18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진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건강관리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이 날이 따뜻해지면 미세먼지 걱정이 되기 마련이시죠. 오늘 공기질은 깨끗하겠지만 오전에 일시적으로 세종과 충남은 미세먼지 농도가 약간 높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 대기는 점점 더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내륙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만큼 불씨 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대체로 맑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천안 17도, 세종과 대전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15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m 이하로 매우 낮게 일겠고 바람도 약하게 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겠고 예년보다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꾸며집니다. 네. 방송 보시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 함께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 코로나에 대처하는 나만의 비법이었습니다. 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9801번님, 코로나를 이기려면 면역력이 좋아져야 될 것 같아서 삼시세끼 이렇게 잘 차려 먹어. 중요하죠. 몸은 좀 피곤해도 내 가족의 건강을 위해 힘을 내봅니다 하셨는데 네. 와, 푸짐한데요? 그래요. 가족 밥상이 건강의 비법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요리가 그렇게 많은 그 장르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맛있게. 네. 7782번님, 코로나에 대처하는 나만의 비법은 바로 우리 예쁜 반려견과 산책을 나갔다 오는 건데요.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수인 만큼 사람들과 거리를 두면서 산책을 한답니다. 네, 중요하죠. 사회적 거리두기. 맞아요. 반려견도 또 스트레스 받을 수 있으니 한 번 정도 거리 두면서 산책하시는 건 좋을 것 같고요. 네. 0795번님, 요즘 집에서 음식을 하면서 시간 보내고 있어요.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만 봐도 행복하고 보람이 있답니다. 덕분에 가족들과의 사이도 돈독해진다고. 오히려 싸우지 않고 더 돈독해지는군요. 그럼요. 집에서 만든 거란 얘기예요? 네. 와, 맛있겠다. 진짜로. 9928번님, 코로나19 저만의 대처법으로는 외출 시 들어올 때 엘리베이터 버튼 누른 후 손소독제 꼭 하고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욕실로 직행해서 손 씻기 먼저 한답니다. 택배나 귀가 시 뿌리는 소독제를 현관에 두고 뿌리면서 관리 잘하고 있답니다. 중요하네요. 네, 제가 저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 같은 분들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네. 자, 4443번님인데 어렵게 구한 마스크 바르게 착용해야 하는 것만큼 바르게 버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 다 쓴 마스크 밀봉해서 버리기로 코로나19와 함께 예방해 맞아요. 쓰면 뭐합니까? 네. 잘 버려야 되겠죠. 중요합니다. 네. 맞아요. 네. 오늘도 다양한 비법 만나봤고요. 또 사진 사연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사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화요일 생방송 아침이 좋다에서는 어두운 집안을 환하게 밝혀주는 DIY 셀프 조명을 만드는 스타트업을 만나봅니다. 조명 하나로도 집안 분위기를 확 바꿀 수 있는 신기반기한 셀프 조명 이야기 내일 아침이 좋다에서 확인해보세요. 기후변화와 환경 파괴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매년 3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1시간 동안 전등 끄는 지구촌 행사인데 저도 얼마 전에 알게 됐거든요. 이 어스 아워 캠페인
아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지난 토요일 28일이었죠. 네. 1년 중에 1시간 전등을 소등함으로써 환경 보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이런 캠페인 활동인데요.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신 만큼 또 앞으로도 널리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네요. 네, 이 바이러스가 좋은 백신 바이러스로 네. 퍼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주도 활기차게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위너스 치어리더 팀의 신나는 체조 네. 따라해 보시면서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의 이야기 담뿍 담은 편지 나성에 가면 소식을 전해줘요.